안녕하세요. 홈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인쇼 졸작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현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대문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4층이었고 바닥 평수는 25평이었어요. 3층은 건물주 되시는 어머님이 사시고 또 따님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이사 온 상황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이사 오시는 상황이라 수납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어요. 공사 전 살고 계시던 아파트도 방문을 했는데 이곳도 수납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옷도 정말 많으시고 또 아이 책도 많다고 하셔서 수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붙박이장이 2개가 있어야 하고 또 서재에 책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신발장도 넉넉하고 캐리어 보관할 공간과 또 레고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식장까지 있었으면 하셨거든요. 이걸 다 25평에 들어갈까요? 하고 제가 첫 상담 때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탑층이라 단열에 대한 염려도 있으셔서 경질 우레탄 작업을 추천드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공정 계획을 좀 짰어요. 뭐 업체마다 공정 계획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 현장 공정표가 목철거, 본철거, 샤시 설치, 그리고 설비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경질공사, 타일공사, 필름공사, 도기작업, 가구작업, 마루작업, 도배작업, 가구작업, 전등 설치 및 또 중문 설치, 그리고 입주 청소, 실리콘 작업, 또 리터치 작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목철거와 본철거 2개로 나눈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폐기물 반출이 폐목재와 왈가닥, 일명 시멘트 폐기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나뉘어서 섞이지 않고 분류가 되면 나갈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좀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2가지가 막 혼합된 폐기물은 폐기물장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류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는 그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바닥이나 천정 속에 실측할 때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요. 이런 견적 금액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서에서 제외된 부분이나 추가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목철거 후 고객님이 현장에서 한 번 더 미팅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이때 바닥 수평이 좋지 않은 곳은 직접 보여드리고 추가 작업을 설명하기도 해요. 또 천정 수평이 나쁘지 않다면 일부만 철거 후 목공 작업을 다시 하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전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전체 철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견적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공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라 고객님과 명확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해 없이 공사 금액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레이저 레벨기와 폴대인데요. 사진처럼 설치하시고 줄자로 이곳저곳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객님과 협의 후 이제 본철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철거 후 각종 설비 작업과 몰탈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설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비팀이 작업하고 난 뒤에 항상 누수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보고 또 손으로도 만져보고 그리고 저희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보거든요. 간혹 설비 작업 후 바로 미장으로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천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는 미장 작업을 한 이틀 정도 뒤에 미루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누수 체크를 중요시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평물탈은 주로 마페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에 있는 분진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프라이머를 2회 이상 도포한 후 작업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마루 작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평물탈과 마루 작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평물탈이 바로 굳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마루를 시공하게 되면 본드가 수분 때문에 바닥과 접착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마루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 마루가 들뜨는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 수평 몰탈은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루팀들은 바닥에 그 수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함수율 측정기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초속형 몰탈이 조금 비싸지만 이 제품을 좀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저희 공정에 목공이 2번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단열 작업 때문에 그래요. 이번 현장은 탑층이라 외벽과 천장에 경질 우레탄 폼으로 진행하다 보니 벽체와 천장에 목상을 먼저 잡고 그 뒤에 경질 우레탄 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공이 들어와서 마감 작업을 했고요.
단열을 생각하신다면 이와 같이 목공 일정을 두 번 나누어서 공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상 가구 작업이 두 번이 나눠져 있는데 이건 가구 서라운드 몰딩이 없는 방식으로 가구 작업을 해서 그래요. 가구 속장이 먼저 시공이 되고 또 후작업으로 가구 도어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천장과 10mm밖에 틈이 없다 보니 가구 도어까지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도배가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장을 먼저 시공을 하고 마루 도배 그리고 가구 도어가 다시 들어오는 순으로 공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가구 금액이 조금 상승하는 요인이 되긴 해요.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서라운드 몰딩으로 시공하게 되면 공정상 가구가 한 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몰딩이 있으면 가구 도어가 있어도 도배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정들은 일반적인 공정들이라 나중에 시공하는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정을 세우신다면 크게 무리 없게 공사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정 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철거 과정 영상인데요. 어느 곳을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하고 또 철거에 쓰이는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한 번 더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홈즈